네, 오늘 강연해 주실 한진섭 요셉 작가님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신자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9월 달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저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성상 제막식이 있었죠. 뉴스를 통해 다 보셨고, 지난주에 우리 강의해 주셨던 고정희 선생님께서도 소개를 해 주셨었죠. 같이 사신다고 하시면서 오늘 같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갓을 쓰고 도포자락 늘어뜨리신 지금 사진에도 있는 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이 성상을 직접 조각하신 그 조각 작가님이십니다. 뭐 더 긴 설명이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한진섭 선생님 모시고 1시간가량 그 바티칸 성당에 저 작품이 어떻게 준비되고 세워지기까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참 많이 추운데 오늘 또 이렇게 공부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신 거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저는 오늘 뭐 공부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대건 신부님을 9월 5일 날에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9월 16일 날 제막식을 했습니다. 감사미사와 제막식을 하게 되었는데 딱 4달 전이죠. 그래서 그 제막식을 할 때에 정말 대단한 그러한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제가 작품 저는 한진섭 조각가 한진섭 요셉입니다. 한진섭 요셉 조각가가 어떻게 김대건 신부님 상을 만들게 됐으며 또 대리석을 어떻게 구했으며 또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축성식까지 작업한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작업한 그런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생생한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2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성상이 바티칸 베드로 대성전에 모셔지는 것은 세워지게 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이거 레이저가 안 나오는데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베드로 대성전인데 거기에 오른쪽 외벽에 있습니다. 요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600년 가까이 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전을 지을 때부터 여태까지 비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이 베드로 대성전에서 외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아까 대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벽이었는데 왼쪽은 우리가 가지를 않아요. 관광객들이 뭐 별 볼 게 없어서 뒤쪽은 들어가질 못하고 그러니까 오로지 관람자가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오른쪽 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리고 이 자리는 수도의 창시자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성인, 도미니코 성인 뭐 이런 분들 외에는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요번에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여기 바티칸 성직자부 장관으로 가시면서 추기경이 되셨죠. 알고 계시죠? 라자로 추기경님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이렇게 모시는 분이 김대건 신부님인데 이 바티칸의 장관으로 추기경으로 가시자마자 우리 김대건 신부님 안드레아 성인을 어디다가 모셔야 될까 그냥 찾아다니는 끝에 이 제일 좋은 자리가 하나 남아있었던 거예요. 여기 제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느님께서 이 대성전을 지으면서 여기는 김대건 신부 자리야 하고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600년 동안 이렇게 비어져 있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이런 자리에 모셔지게 된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 성상의 크기는 377m, 377cm, 3m 77cm.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한 180 정도 크기 되는 사람의 2배가 넘는데, 2배라 그러면, 그러니까 1m하고 2m의 차이가 2배라고 생각하는데, 2배가 아니라 입체에 있어서는 가로도 2배, 뒤로도 2배, 높이로 2배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무게나 크기로 봐서는 8배가 됩니다. 1m와 2m의 차이가. 그래서 1m 80 넘는 사람의 크기의 8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게 한 덩어리고, 요 사진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제가 심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우선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께서 교황님께 건의를 해서, 이 교황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 교황님께서는 2014년에 한국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솔매성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난 곳도 가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천주교의 상황과 김대건 신부님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라자로 추기경님이 제안을 했을 때, 건의를 했을 때 우리 교황님이 쉽게 허락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라자로 추기경님은 이 김대건 신부님 성상을 만드는 거를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바티칸의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님이라고 하는 장관이면서 수석 사제이신데, 이분이 예술과 건축의 총 담당자이세요. 이제 이분한테 공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님은 이곳에 김대건 신부님 상을 이태리 작가가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태리 최고의 작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요번에 동양 최초로 동양 성인은 처음 모셔지게 되는 거예요. 전부 그동안에는 서양의 성인만 모셔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작가들도 당연히 서양 작가이겠죠. 그래서 이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님은 이 다른 작가가 만든 작품들과 어우러져야 되고, 균형도 맞아야 되고, 형식도 비슷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태리에 검증받은 대가들, 이 안에 여기에 미켈란젤로나 뭐 이런 베르니니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국 작가가 만든다는 건 이 추기경님은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작가를 막 뽑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께서는 이거 아닌데, 한국의 성인은 한국의 정신을 담아야 되고 한국 작가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고 뭐 설득을 하고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한국 작가가 만들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님은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잘 만들지 못하면은 이 정말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있는 이 베드로 대성전이 망가질까봐. 그러니까 우리 개인전을 하고 작가들 뭐 어떤 작품을 보러 갔을 때 뭐 한 100여 점의 좋은 작품이 있는데 한 점이 뭐가 이렇게 빠지는 게 있으면은 전체 전시가 망가지거든요. 이게 이분은 이 베드로 대성전의 전체를 염려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동양 사람의 갓을 쓰고 뭐 대포만 입으면 되지, 얼굴이 동양적이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만 모시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우리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은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작가를 선별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돌 작업을, 제가 대학교를 1975년에 들어갔어요. 7호학번인데 그때부터 돌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8년간 돌 작업을 했는데, 돌하고는 이야기도 하고 돌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적인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한 2년 전부터
한 2020년 그때부터 우연한 기회에 한덕은 복자상이라는 복자를 만들게 되었고, 또 대전 교구청에 그 김대건 신분상을 돌로 실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화상 바오로 성인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들기 연습을 시켜 주셨고 훈련을 하게 했고, 또 저는 1981년도에 이태리로 유학을 갔어요. 돌 조각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이태리 까라라 아카데미에 1981년부터 90년까지 10년간 여기에 있었었는데, 이 바티칸에서 작가 선정을 하는데 천주교 신자여야 되고 이태리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태리 말을 할 줄 알고 이태리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진 사람, 그리고 돌 조각을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뽑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자료도 내고, 저한테 바티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저는 제출할 자료가 있었죠. 그 김대건 신부님상도 만들었고, 정화상 바오로 성인도 만들었고, 한덕은 복자상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냈더니 작년 7월 18일 날 베드로 저기 바티칸에 들어와서 심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심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아까 요 장면이 1차 심사를 받는 곳. 제가 모형을 4개를 만들어서 이제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어떻게 만들 거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좌대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어떻게 설치할 거냐, 별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는데, 하여간 1차가 7월 18일 있었고 2차가 7월 28일 열흘 뒤에 2차 심사가 있었는데, 2차 심사하는 그 장소에 제가 이거 레이저가 안 나오네요. 요 뒤에 그 움푹 파인 그 김대건 신부님 모셔져 있는 자리죠. 그거를 벽감이라 그러는데 이태리 말로 니끼야. 이 벽감을 제가 현장에 올라가 가지고 재고 사이즈를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벽감을 만들었어요, 직접.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 벽감을 직접 만들어야 신부님 크기가 나오거든요. 요 속에 얼마나 이렇게 가로가 몇 센치, 세로가 몇 센치 하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제가 정말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기가 막히고, 정말 그 하느님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 게, 저는 이 벽감을 보지 않고 모형을 4개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형 4개가 이 벽감에 다 맞아요, 가로, 세로가.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모형을 다른 포즈를 하고 다시 만들고, 손을 뭐 너무 벌렸으면 좁혀야 되고, 뭐 이게 보통 안 맞는 게 정상인데, 이 가져온 4개의 모형이 이 벽감에 다 맞는 거예요, 규격이. 이게 몇 센치로 할 거냐만 정하면 되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를 일찌감치 이태리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태리에서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또 천주교 신자를 하고, 천주교 신자가 되게 하고, 또 그 돌 작업을 한 50년 가까이 연습을 시키고서 이 작업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형을 4개를 만들 수 있는 또 공부를, 해부학 공부와 의상 공부,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요, 제가 뭐랄까, 제가 있었던 일을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뭐 원고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있었던 순서를. 그래서 오늘은 그 작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정에서, 이분들이 한진섭 요셉을,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만드는 작가로 이 자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재료를 찾는 거죠. 돌을 찾는 일을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쪽으로 한 400km 떨어져 있는 피에트라산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가 옛날에 10년간 살았던 곳이에요. 돌산 있는 10년간 아주 신나게 놀던 곳인데, 여기서 작업을
했는데 이 미켈란젤로도 여기서 돌을 찾고 해서 저기 바닷가로 해서 뗏목으로 띄어서 로마로 보내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 미켈란젤로는 돌 속에 갇혀져 있는 인체를 해방시켜 주는 게 자기의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돌 속에 갇혀져 있는 인체를 해방시켜 주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미완성 작품은 이제 덜 해방이 됐기 때문에 노예라고 얘기를 하는 노예 시리즈를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여기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갇혀져 있는 돌을 찾아야 되는 거. 근데 김대건 그 신부님의 이 돌 사이즈가 아까 377인데 작품 사이즈가 돌은 4m가 넘어야 돼요. 가로도 183인데 2m가 넘어야 돼. 잘라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돌이 흔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돌을 찾았는데 무늬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금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도 없고 무늬도 없고 사이즈도 맞아야 되고 따뜻한 느낌이 나야 되고 결도 맞아야 되고 이런 돌을 찾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미켈란젤로도 자기가 이 사람 최고로 좋은 돌을 썼는데 이 사람들 돌 찾느라고 뭐 1년도 걸리고 여기서 직접 자기가 확인을 해서 오케이 사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기다리면서 살았대요. 미켈란젤로도. 그래서 저는 이 돌을 결과적으로 5개월 걸렸습니다. 찾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제가 여기 이 동네에서 까르라 아카데미라고 하는 미술대학을 여기서 나왔겠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까르라 아카데미 교수도 하고 밀라노 대학 교수도 하고 이 동네에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자기 동창이 한국의 성인을 만들어서 베드로 대성전에 세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는 좋은 돌을 찾아주자. 이 친구들이 다 막 이렇게 그 문 닫는 날도 그 열게 하고 뭐 하여간 그 모두가 다 협조해 줬습니다. 직접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뭐 옆에서 뭐 이렇게 포도주도 한 잔 사주면서 좋은 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런 친구들을 미리 만들게 해 놓으셨던 것도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이제 아까 돌산에 올라가서 석산에 올라가서 주문을 하니까 뭐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1년이 걸려서 나왔는데 그게 또 작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잘라져 있는 돌을 찾는 거예요. 요 돌이 거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아주 딱 맞는 돌이었어요. 이게 지금 미리 또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참 믿었던 사람이 딴 짓을 하고 딴 얘기를 할 때 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돌조각가들은 돌 속은 더 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밖에서는 멀쩡한데 속에 들어가서 무늬가 나오고 크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많은 전문가들이 돌조각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의 눈이 필요했던 게 물도 부어보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뭐 레이저로 뭐 이렇게 컴퓨터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될 일은 아니고요. 아주 전문가들의 판단과 두들겨보고 물 부어보고 뭐 이렇게 들어보고 해서 이 돌이 거의 맞았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돌. 미켈란젤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피에테나 다비드나 이런 상을 만들 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돌을 갖다 썼습니다. 근데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 이 성상 이 돌은 미켈란젤로의 돌보다 더 좋은 돌이었어요. 끝까지 무늬가 안 나오고 크랙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돌이 굉장히 그 외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강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고 결도 맞고 이런 돌을 드디어 찾게 됩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예.
이 돌을 찾아가지고 제가 여기 대성당에 여기 동네가 피에트라산타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여기 다니는 대성당의 주임 신부님을 얼른 모시고 왔어요. 기도 축성식을 해달라고 했고 이제 축성식을 해달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는 아니고 속에 금이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늬가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이 신부님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축성식을 해주셔서 축성식 덕분에 무늬와 크랙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작업한 곳이 피에트라 산타라고 하는 곳인데 이름 자체가 성스러운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산타는 성스럽다는 거고 피에트라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돌인데 요 아까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게 로마에서 북쪽으로 한 40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그 미켈란젤로 그 시대에 그 사람들과 많은 작가들이 이 석산에서 돌을 채석을 해서 우마차, 그때는 트럭이 없으니까 우마차로 밑으로 바로 바닷가가 가까워요. 바닷가로 끌고 와서 뗏목으로 싣고 로마 그 서쪽으로 오스티아라고 하는 쪽으로 끌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보이는 피에트라 산타 아주 그 센트로, 제일 중심이에요. 센터예요. 네, 그래서 돌을 찾았기 때문에 이 돌을 이제 큰 절단하는 곳으로 옮겨서 작업을 시작한 거죠. 이게 1월 9일이에요. 2020 금년 1월 9일. 그래서 1월 9일부터 작업을 해서 8월 29일까지 작업을 하고 8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그 패킹을 해가지고 로마로 옮겨서 설치하고 8월 5일 날 설치를 한 것입니다. 9월 5일 날. 제가 여기 피에트라 산타에서 작업장을 하나 구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제 도와주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이태리의 그 피에트라 산타가 여기가 조각을 하는 도시예요. 돌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꼭 다녀가는 것이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의 아트리에가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장인을 한 사람 찾아가지고 그 장인과 그 장인의 아들 또 뭐 이런 아들의 친구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 장인이 아주 이태리에서 제일 잘하는 장인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일을 했어요. 이름은 니콜라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큰 작업을 아까 이제 눕혀서 큰 덩어리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와서는 세워야 돼요. 어떤 기울기라든가 어떤 대생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세워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요때가 아까 1월 9일 날 돌을 찾고 뭐 이렇게 절단을 하고 큰 덩어리를 만들고 이렇게 요 상태가 한 5월 1일 정도 됩니다. 5월 1일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아시바를 메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먼지 투성이죠. 근데 땀이 많이 나가지고 먼지가 덜라붙어서 이제 얼굴에 마스크 쓴 부분은 이제 마스크를 쓰다가 마스크를 지금 벗은 상태예요. 좋아가지고 뭐 잘 되는가 봐요. 근데 이거 하면서 너무너무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질 않고 아까 같이 작업한 장인이 니콜라인데 니콜라하고 저하고 손발이 잘 안 맞아가지고 처음에 작업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서로 공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작고 그렇다고 인정도 잘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아주 제 말을 잘 듣고 이건 확실하게 형님으로 제가 이 사람보다 여기 있다가 이 사람 얼굴 나오는데 이 사람보다 한 9살 정도 많은데 제가 작업하는 그 앞에 제 숙소를 마련했는데 여기 수도원에서 옛날에 수도원에서 제가 숙식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방인데 너무 아주 1년간 여기에서
제가 아침에는 근데 이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 유지는 왜냐면 아프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마지막까지 설치를 하는 데까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하몽도 먹고 캠도 먹고 아침엔 달걀 삶아서 먹고 근데 요거 밑에는 한국에서 위문품이 왔어요. 친구가 과자를 보내줬는데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요 빨간 옷 입은 친구가 니콜라인데 아까 같이 장인이에요. 아주 작업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생각과 작업하는 방법과 또 이 사람은 한국 동양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전혀 서양 사람은 참 잘 만드는데 한국 사람은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의상과 이런 것을 주름도 잘 표현하는 친구인데 이 한국의 옷의 구조를 잘 모르니까 좀 같이 설명을 하고 뭐 하면서 좀 처음엔 버벅거렸는데 나중에 잘 발을 맞췄어요. 손발을. 요것은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뒷모습이죠.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바티칸 베드로 대성전의 벽감에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바티칸에 가도 베드로 성전에 가도 이 뒷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찬스. 그 니콜라 아까 날 도와준 니콜라하고 말이 이렇게 막 서로가 잘 안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뒷모습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뒷모습은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저보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안 보이는 곳은 작업 안 해요 별로. 왜냐면 앞에만 보이는데 앞에를 그 시간에 앞에를 더 하자 그런.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아까 제가 돌 속에 갇혀져 있는 그 완전한 자유를 찾아드리고 싶었거든요. 덜 된 거는 전 그 노예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뒷모습을 열심히 작업을 했고 뒷모습이 아주 이뻐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많이 보세요. 네. 아까 그 아시바를 사다리가 많고 그러니까 이 자꾸 이 어른거려 가지고 정확한 선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가지고 다 치워내고 단순하게 이제 사다리 하나만 놓고 올라가서 일하는데 저기 올라가서 일을 하려면 다리에 힘이 바들바들 힘이 들어가요. 바짝 힘이 들어가고 기력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또 작업하다가 저기서 떨어지기도 했어요. 네. 저기서 떨어지면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데 저기서 떨어졌는데 제가 아프지도 않고 부러지도 않고 일어났어요. 그 옆에 이태리 사람 다른 작가들도 보고 그랬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너 받아준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돌 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작업할 때 어려운 점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해 주는 것도 그렇고 김대건 신부님께서 항상 옆에 계셔 주셨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작업 못 해요. 이제 이 이후로는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사다리 다시 올라가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살에 돌아가셨거든요. 24세 신부님이 되시고 한국의 첫 신부님이시고 순교자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한마디로 담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4세 중국에서 이제 사제가 되셨는데 사제 섭부를 받으셨는데 한국으로 오면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일을 하신 거죠. 선교를 하시고 담대하시고 그 다음에 포용력도 있고 자비롭고 너그럽고 인자하시고 용기가 있고 배짱 있고 이런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 조금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는 뭔가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밑에서 보면은 또 아니고
이쪽에서 보면 좋은데 이쪽에서 보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각은 그림은 한 면에서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이 조각은 앞뒤 좌우 그다음에 반측면 이런 이쪽에서는 괜찮은데 이쪽에서는 안 좋고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조화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다리를 하루에도 수백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근데 이것을 나중에 그리고 이제 또 얼굴은 갓에 가려져 가지고 위에서 조명을 줘 가지고 그늘이 져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또 밤에 해야 돼요. 이제 낮에는 다른 부분하고 밤에는 그 라이트를 이쪽에 놨다가 이쪽에 놨다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해 가면서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 가지고 저는 그냥 작업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한 50년 가까이 조각을 해왔는데 그 하느님한테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 너무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리고 이건 보통의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 놓여지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중압감 그냥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좀 쉽겠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저는 작가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고 제가 아니라 한국, 동양 처음에 성인이 들어가는 건데 동양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쪽 아까 그 마오로 감베띠 봤지 너 니네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서 매달렸어요. 그냥 그것도 제가 수도원 그 옆에 바로 그 프란체스코 성당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들리고 오면서 들리고 이거 되게 해달라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만들고 나서 얼굴이 되고 나서 이거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성령이 이렇게 같이 임해 주셨고 또 한국에서 무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게 아니면은 될 수 없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하면서 아주 많이 느꼈어요. 일단은 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가 저는 조속과를 나왔어요. 조각과 소조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조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각은 나무나 돌 같은 것을 깎아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 밖에서부터 형체를 만들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소조는 점토를 붙여가지고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속과를 나온 건데 이 조각은 점토는 붙였다가 띄었다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브론즈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점토로 만들어서 석고로 몰드를 만들어서 속에 그 브론즈로 캐스팅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동상이라 그러는데 이 석상은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에서 딱 스톱을 해야 돼요. 더 까면은 덜 까면 뚱뚱하고 너무 까면은 이건 형상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담대한 모습과 또 뭐 너그러움, 자비로움, 배짱 있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뭐 0.1mm, 1mm 가지고 다투는데 조금 이 어느 순간에 스톱을 해야 되는데 너무 깎으면 안 되니까 자꾸 여유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뚱뚱해지고. 우리 신부님이 자꾸 뚱뚱한 거야. 왜냐하면 여유를 두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과감하게 막 가야 되고, 근데 그게 제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제가 김대건 신부님 상을 만들고 왔는데 헌진섭 너 김대건 동상 잘 만들었니? 잘 했다며? 이런 동상 아닙니다. 이거 동상은 브론즈가 동상이고 이건 석상이에요. 그냥 성인상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예, 동상은 아닙니다.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그러한 아까
담대한 모습과 자비로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구구절절 다 표현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떤 부분은 이 도포, 이 입은 걸 다 표현하면은 되게 복잡하고 산만해요. 실제로 멋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각화해 놓으면은 내가 죽일 부분은 단순화시킬 부분은 단순화시키고 아주 어떤 부분은 상상 이상으로 리얼하게 해줘야 되고 이 아까 얼굴도 사람 생긴 대로 그대로 만들면은 이렇게 입체적이지 않아.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동양 사람을 생긴 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넓적해요. 국수방맹이로 밀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넓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살리고 어느 부분은 죽이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이제 손 같은데 부분은 저 뭐 하여간 주름까지 다 예. 밑에서 이게 보통 또 큰 모뉴멘트 이 큰 조각을 하다 보면은 보통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앞에다 놓고 작업을 하는데 이제 높은 데도 올려놓잖아요. 올려놓으면은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더 작게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더 리얼하게 파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도포자락 속도 더 표현을 하고 신발이라든가 댄잎 묶은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그리고 비례도 조금 달라지게 고개도 숙이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니콜라하고 다퉜던 뒷모습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데 이건 어떤 그 벽감에 있는 걸 띄워와서 미술관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앞모습은 저렇게 잘했는데 뒷모습은 원석이에요. 얘들은 사고방식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아까 저는 세밀하게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니콜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서는. 근데 제 마음은 그 사람은 아직도 몰라요. 왜 뒤에까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조그만 조각을 또 다시 해보고 뭐 또 다시 연습을 해보고 또 그걸 올라가서 키우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바티칸에서 이 중간에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격려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젊은 신부님 세 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걸 보시고서는 굉장히 안심을 하고 가셨죠. 걱정을 했거든요. 그 마우로 감베티 추경한테 큰 소리 치고 한국 작가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 피에트라산타에 다녀가시고 나서 이 피에트라산타를 많이 변화를 시키고 가셨어요. 그냥 오셨다가 가셨는데 역시 우리 추기 형님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이분이 다녀가시고 나서 이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뭐 시장님도 오시고 여기 이제 시장님 여기 둘러맨 이태리키 맨 게 시장님이에요. 문화 담당관도 오고 또 뭐 거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신문사에서도 오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오고 뭐 그러면서 우리 추기경님이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이분들은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말투하고 다르고 우리 추기경님이 이런 데서 정말 이태리인들을 그냥 확 사로잡는 그런 그런 면이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추기경님이 다녀가신 뒤로 저희가 작업하는데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조적이에요. 굉장히 협조적이고 도와주고 전에 띡띡거렸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어떤 이게 유명한 신문입니다. 띠레노라고 하는 신문에서 났고 이제 어떤 성당 앞에서 이렇게 장례식이 치러지고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얼른 가서
그 운구차에 기도를 하고 그 관에다 입맞춤을 하고 그러니까 저 상주는 깜짝 놀랐죠. 저분 우리 추기경님이 그냥 평상복을 입으셨잖아요. 저분이 누구냐고 추기경님이고 장관이시다 그러니까 이 상주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리고 복 받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피에트라산타시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피에트라산타에서는 한국 사람이 이제 우리 추경님 다녀가신 뒤로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저를 후원해준 제가 지금 제일 오른쪽에 파란 옷도리를 입은 사람이 가나아트 센터의 이호재 회장이에요. 이호재 회장님이 저 격려해주러 가족하고 딸하고 부인하고 와가지고 심을 실어주고 가셨는데 이제 그 근처에 사는 유학생들 다 불러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해주고 이분이 여기에 다녀가시고 나서 이제 저 한국에 귀국을 하면은 한진섭 선생 한국에 오면은 이 김대건 신부님을 만드는 과정을 전시를 꼭 해달라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평창동에 있는 가나아트 센터에서 가나아트 갤러리에서 지금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전이냐면은 김대건 신부님을 만드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와서 보세요. 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대로 다 있고 더 자세한 여러 가지가 영상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모형이에요. 이건 돌은 아니고 모형인데 여러한 식으로 그 좌대 부분도 한글이 들어가고 그 밑에는 라틴어로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1982년에 나서 46년에 돌아가시고 요 제작을 2023년에 했다라고 하는 거고 제일 왼쪽에는 교황님의 문장입니다. 왼쪽에 있는 조각이 교황님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요 사진은 김대건 신부님을 정말 어렵고 기적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금년에 40도 계속 40도더라고요 거기. 근데 수도원에는 숙소에는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막 더 더웠는데 어쨌든 힘들게 완성을 했는데 이 김대건 신부님을 로마로 옮겨가야 되는데 눕혀가야 되거든요. 이 발목이 가늘어서 눕힐 때 발목이 부러지게 돼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발목이 부러진다. 발목이 부러지거나 손가락이 문제가 생기거나 가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또 그 동네에서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보낸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요렇게 상자를 짜는데 나무로 조각을 이렇게 다 파가지고 상자를 짭니다. 그래서 눕혔을 때에 발목에 힘이 가지 않게 이틀 짜려고 했던 상자가 일주일 걸렸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정말 이름은 지오반니라고 하는 장인인데 마에스트로라 그래요. 이 사람들 장인.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발목 부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바티칸 베드로서 성전까지 옮겼어요. 근데 옮기는 것은 또 옮겼는데 거기서 올려놓고 설치를 해야 되잖아. 밀어 넣는 작업이 또 걱정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민구찌라고 하는 어떠한 또 장인이 나타나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짜고 이렇게 실어 나가는 거죠. 여기에 이 장비가 제가 임시로 얻은 공장이어서 그런지 하여간 이태리 자체가
이런 자체가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무사히 이렇게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자리가 오른쪽인데 거기 자리가 험하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또 지켜주셨어요. 이거는 뭐 제가 예수님을 갖다 걸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게 된 건데,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있는 것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신경을 안 썼는데 나가고 다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더 강하게 왔고, 아, 이렇게 또 뒤에서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것이 그 아까 그 뒤에 벽감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 민구찌라고 하는 그 커다란 장인과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 이거 잘 되겠구나. 아까 민구찌가 상자 짜는 거 보고 아, 무사히 로마까지 가겠구나. 안심을 하고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이거 와서 이렇게 해놓은 거 보고서는 이제 이건 천사예요. 이거 와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런 게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그리고 우리 그 성상을 위에 올리기 위해서 크레인으로 들기 위해서 이제 줄을 걸어야 되잖아요. 줄을 걸어서 올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균형이 잡아야 되고 바닥에 수평이 딱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이게 작업장에서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봤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이 들고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 한 번에 딱 들었는데 한 번에 딱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쭉 올려가지고 하루 딱 냈어. 야, 이거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밀어 넣는 거예요. 바닥에다 송판 2개를 놓고 그 위에다가 비누질을 하고 그 위에다 송판을 올려놓고 저 작업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 비누질을 한 부분이 미끄러져서 들어가게 작기로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도 기적인데 김대건 신부님 이 성상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싹 들어가고 여기 내 자리야 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빼내질 못해요. 이제 여기 상황에서는 옆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방법이 없는 건데 정 가운데로 쏙 들어가시면서 그냥 한 방에 여기 내 자리하고 싹 들어가 버리셨어요. 야, 이거 기적 같은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컴퓨터 갖다 놓고 계산하고 따지고 해도 되지는 않는 일인데. 그리고 이런 게 어긋나면 밀어넣다가 또 손가락 부러지고 뭐 하는데 그냥 한 방에 딱 들어서 올려놓고 밀어넣는데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어넣어서 들어가는 순간을 밑에서 지켜보는 분이 계셨죠.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님. 이분이 이거를 보더니 밑에서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걱정을 제일 많이 한 분이에요. 이 베드로 대성전이 망가질까봐. 근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시고, 이분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저기 뭐 미켈란젤로 작품보다 또 좋다. 그러면서, 원래 여기 축성식을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주례를 쓰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님이 이거 내가 주례 쓰겠다, 여기. 축성식을. 그분이 모양도 더 이쁘죠? 수석 사제이면서 장관이면서 추기경님이시니까. 그리고 여기 총 담당자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주례를 쓰시고, 이제 그 이전에 그 베드로 대성전 안에서 감사 미사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라자로 추기경님이 미사를 집전을 하셨어요. 요때 또 같이 오셨던 분이 그 영화 김대건 신부님 그 탄생 그거 제작진 감독하고 또 거기 거기 그 주인공 하고 한 팀이 다 왔습니다. 그 안성기 선생님도 오시고 와서 다 축하해 주시고 하셨어요. 우리
교황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김대건, 아까 얘기했듯이 김대건 신부님을 너무 좋아하고 잘 알고 또 허락을 하셨는데 그 작품이 너무 멋지게 잘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황님께 이 중요하고 좋은 자리에 김대건 신부님상 세울 수 있게 허락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김대건 신부님이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그거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다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요건 저희 손자 뭐 이렇게들. 이게 안 넘어가네. 아, 이게 뒤로. 이게 안 넘어가세요? 아니요, 빠꾸는 가는데 다시요. 이 축성식 할 때 정말 감동적이었고, 아까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님이 이제 앞으로 각 나라의 성인과 민족의 대표 성인이 더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더 모시고 싶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이제 같이 가는 어떤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라자로 추기경님께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성인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성인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교황님께서는 이제 이 젊은 25에 돌아가신 이 젊은 신부님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받아가지고 이 어떤 큰 많은 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축성식에 앞서서 감사 미사를 하는데 정말 웅장했습니다. 이 바티칸 베드로 대성전의 제일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가 우리 일반인은 가서 미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 뒤에 베르니니 작품이 있고 그 뒤에 주교자가 있고, 주교자는 교황님 자리인 거죠. 거기 있고, 이 미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신부님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서기 시작해가지고 한 60명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한국 신부님이. 그리고 우리나라 라자로 추기경님, 또 염추기경님, 그리고 5명의 주교가 오셔가지고 이 앞에 계시고, 또 이 신자석에는 한국 사람이 한 450명 정도 이렇게 미사를 하셨죠. 정말 감격스러운, 이게 그전엔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이죠.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말 역사적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축성식에 앞서가지고. 우리 유용식 라자로 추기경님께서 강론을 하시면서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아주 참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를 마치고 축성식 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줄을 쫙 서서 이렇게 오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분들이 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비켜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한국의 이 김대건 신부님이 여기 모셔지는 거는 유용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계신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국력과 또 우리의 이 천주교가 우리가 굉장히 왕성하고 활발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태리에서 작업을 하고 거기도 전에 살아봤지만은 주로 노인네가 많고 성당이 많이 텅텅 비어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김대건 신부님 강의한다고 8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다 꽉 찼어요. 이야,
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여기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들은 힘들어가지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여기에 계시면서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 이제 다녀가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요. 이제 다른 조각하고 다르다는 것도 있겠고, 전부 다 그거를 요즘에 그 페이스북이다 저한테 이렇게 여기 여행 간 사람이 사진을 보내주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 모습을 자기가 보고서 참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김대건 신부님 상을 만들면서 아까 이제 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벌써 한 40년 이전에 이태리로 가서 보내가지고 공부를 거기서 상황을 익히게 하고 돌도 찾는 법도 알게 하고 사람도 만들고 천주교 신자가 되게 하고 돌 작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하고 제 작업실이 여기가 미리의 성지예요. 제 작업실이 보니까 요 밑에 있어요. 김대건 신부님 묘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김대건 신부님 묘소거든요. 제 작업장을 뭐 그렇게 찾아간 건 아닌데 우연인 것 같은데 제 안성 미리의 성지 요 김대건 신부님 묘소가 있는 그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태리로 이제 작업을 하러 떠날 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또 갔다 와서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 또 가서 그 옆에 작은 묘를 하나 봤는데 제일 오른쪽 이 라우렌시오라고 하는 분이신데 새남태에서 우리 성인이 순교를 당하셨을 때 그분이 며칠 지나고 이 빈첸시오라고 하는 분이 우리 김대건 신부님보다 8살이 적어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1821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은 1829년에 태어났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분이 김대건 신부님 돌아가신 뭐 며칠 뒤에 밤에 몰래 이분을 업고서 한 일주일 이상을 걸려가지고 태제고개를 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부모 땅이에요. 여기에다가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분이 그러면은 17 혹은 18살이에요. 전 이것도 신기해요. 어떻게 17, 18이면 아주 젊은 뭘 알지도 못하는 분이실 텐데 김대건 신부님을 다른 사람은 감히 그걸 못하는데 이분이 그걸 모시고 업고 뭐 9월 달이거든요. 이분이 9월 16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뭐 부패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걸 업고 여기다 모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가서 감사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작업을 했지만은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제가 기억이 생생할 때 대림 특강으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또 가서 어떤 분은 로마에 가서 또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더 많은 감흥이 있으실 거고 자부심도 가지실 거고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황님이 우리 유흥실 라자로 추기경님을 굉장히 이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은 제가 느끼기에 교황님이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님 후계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근데 그거는 이제 교황님 뜻이지만은 이제 우리 추기경님들이 만장일치로 저거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신부님이
여기서 커다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이렇게 끝까지 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예상 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 오늘 사실은 원고 없이 기억에 남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감사 의사를 저희한테 표시를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아있을 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혹시 들으시면서 그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시면 몇 분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 받아보고 여기 예, 성베드로 성당에 그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이 모셔진 자리가 원래 어떻게 준비되어 있던 자리입니까?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그 벽감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뭐 아무런 뭐 계획이 없던 그런 자리였습니까? 예,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600년 가까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 얘기하실 때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또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이제 그게 비어져 있다는 거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왜냐면 중요한 분을 모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하느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는 김대건 신부 자리야 하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예. 저 밖에 있으니까요. 비가 오면 비가 들어치지 않을까요? 비도 들이쳐요. 예. 예. 그러면 비가 들어쳐도 네,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비가 그래서 아까 돌을 찾을 때 실내에 들어가는 돌보다 바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돌이 조금 더 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제가 굉장히 많은 고려를 했어요. 좀 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각을 하는 돌이 대리석과 화강석이 있어요. 이제 화강석, 우리나라에는 대리석이 저 익산과 전라도 익산, 뭐 장수 요런 데만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그 화강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양질의 화강석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돌들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에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눈이 오거나 뭐 얼음이 얼든 게 녹고 밤에는 막 영하 10도 이상으로 내려가니까 얼었다 녹았다 물을 먹었다가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품들은 금방 상해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태리에 아무리 강한 돌을 갖다 놔도 금방 상해요. 근데 이태리는 겨울에 얼음이 거의 안 얼어요. 특히 로마 같은 데 얼음은 안 얼어요. 눈도 안 오고. 그래서 거기 뭐 몇백 년 지나도 그냥 바깥에 노출돼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벽감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고 또 조금 강한 돌이고 그 아주 좋은 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몇천 년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4개의 모형 중에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손을 내밀고 걸어가는 형상을 처음에 그쪽에서 선택했었어요. 근데 몇백 년 지나가면은 이 십자가 든 손이 나와 있는 게 돌이 안에 있는 것보다 좀 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회의하고 같이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두 손이 이렇게 대칭이 거의 되는 그런 형상을 선택을 했어요, 그쪽에서. 예. 네, 안녕하세요. 저기 색깔은 어떤 색상을 띠는지 궁금하네요. 돌의 색상. 저 돌 이름이 까라라 비앙코예요. 비앙코라고 하는 거는 흰색.
까라라에서 나는 흰색 대리석인데 정말 보석 같은 돌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베드로 대성전에는 흰색만 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벽감은 그 재료는 트라베리티노라고 하는 구멍이 뚫린 돌인데 저거는 로마에서 나는 돌인데 그 흰 돌은 까라라에서 나는 그 흰색 까라라 비앙코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쪽 돌을 그분들이 추천을 하고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이렇게 선택을 하게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모델 깎아놓은 모델이 4개의 종류가 있었어요. 예. 그 중에 어떻게 이 성상이 선택이 되었는지, 금방 선택이 이것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처음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었을 때에 그 대전 교구청에 보낸 김대건 신부님 상을 만든 건 그거 하나거든요. 그 대전 교구청에서 만들어진 거가 이거와 비슷한 형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또 다른 안을 요구를 해서 제가 그 정화상 바오로 성인과 한덕운 복자상을 만든 형태를 근데 그분들은 40대이기 때문에 얼굴만 좀 젊게 만들어서 그 형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4개의 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다 좋아했는데 그 4개 안 중에서 아까 그 십자가를 들고 앞으로 나간 모습을 더 좋아했었는데 그게 이제 몇백 년 지나면은 먼저 손이 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 형태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저 김대건 신부님 상이 양쪽에 대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똑바로 서 있으면은 오래 서 있지를 못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약간 힘을 주고 한쪽은 조금 힘을 빼요. 요것도 좀 약간은 그런 표현을 했고, 한쪽에 힘을 준 다리의 골반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어깨는 그 반대쪽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힘을 주면은 이쪽 골반이 올라가고 어깨는 이쪽 어깨가 올라가고 머리는 이쪽으로 숙여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약간 기울어져 있고 팔도 한쪽 팔이 조금 높고 그 정중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정말 작지만은 양쪽이 똑같이 대칭이 안 되고 약간의 기울기를 줘서 조금 더 편안하고 이렇게 볼 때 지루하지 않게 우리 신부님이 서 있을 때 너무 힘들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도 그 S라인이 나와요. 고개는 약간 숙이고 어깨는 뒤로 제껴주고 배는 나오고 그래서 그 라인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이 저걸 가지고 이제 논문도 쓰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러한 저는 일반인들은 그냥 그렇구나 좋구나 하지만은 많은 부분을 섬세하게 연구하고 부분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했습니다. 작업을. 네, 저는 강의를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들었는데요. 아까 이렇게 사진을 밀접해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조각할 때 점점점점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각을 할 때 쓴 도구들은 어떤 걸 제가 조각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점점 찍은 그게 너무 저는 모자 같은 부분에 네, 그 아까 모자 아랫부분 보이는데 그 하나하나의 점들이 너무너무 저는 감동이었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기구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요? 굉장히 전문가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마띠에르라고 하고 터치라고 얘기하는데 터치의 변화를 준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터치의 변화를 얘기한 분들은 없었어요. 이거 예리하시고 얼굴에 이거 두건인가요? 그 쓰고 갓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얼굴하고 그 느낌의 질감을 좀 달리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만. 그리고 그 도포 자락도 그 터치의 변화를 많이 줬어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거칠고 곱고
이런 거를 많이 줬고요. 그 주름 같은 데도 좀 튀어나온 부분은 더 갈고 조금 온폭한 부분은 조금 거칠고 이 그 숫돌로다가도 작업을 하고 그 줄 같은 거로도 밀고 뭐 정으로도 때리고 에어툴로도 밀고 하는데 그 부분의 맛을 내기 위해서 조금씩 다른 근데 이거는 제가 어느 기회가 되면은 작업장을 모시고 에어툴 공구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요건 요런 느낌이 납니다. 요건 요런 느낌이 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예.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오늘 지금- 질문 시간 안 가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봐요. 질문이 많은 거 보니까. 저거를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제 그 비례가 몸 신체에 비해서 얼굴이 큰데 만약 약간 높은 데다 이렇게 거기서 현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면 아래서 보면 저게 예. 비율이 좀 이렇게 달라지나요? 예. 더 작아 보여요. 얼굴이 더 작아 보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예리하세요, 정말. 그거 굉장히 계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 조금 차이인데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실제 동양 사람의 비율대로 만들면은 굉장히 가분수처럼 보여요. 저기서. 실제로도 많이 왜곡되게 얼굴을 작게 했는데, 이제 밑에서 보면은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갓을 쓰고 했기 때문에 얼굴이 크면은 굉장히 이상해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멀리 이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보고 여러 각도에서 정말 검토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